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2회차 분데스리가 라리가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독식 분석 1부에서 미처 키워드를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키워드를 꼽은 것은 바로 첫 승과 첫 무승부입니다. 제가 2부에서 다뤄드릴 라리가 경기에서 첫 승과 첫 무승부를 거둘 만한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키워드로 첫 승과 첫 무승부를 잡아봤고, 이번 경기였죠. 프라이부르크 대 메넨글라드바흐 역시 지금 개막전 이후에 승리가 없는 프라이부르크 역시 첫 승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키워드를 붙인 이유는 그래도 제가 핵심 픽으로 보고 있는 경기들이 첫 승과 첫 무승부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풋볼 살롱의 독식 분석 및 현미경 분석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스킵을 하지 마시고 재생 속도를 1.25배로 돌리셔서 최대한 많은 분석 내용과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최종픽 구성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픽 같은 경우에는 제 주관이 너무나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승무패 52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 금액이 두 차례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복권방에 들러서 오프라인 풀 베팅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픽들은 96,000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32,000원, 온라인 한도 32,000원으로 보통 구성을 하는데 지난 회차도 제가 거의 풀 베팅을 했었고 이번에는 2월이 두 차례나 됐기 때문에 96,000원짜리 풀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 한도인 5만원 내에서 풀 베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96,000원에서 이 투포를 잡았던 것을 하나만 빼면 48,000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그리고 여유에 따라서 픽을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픽 그대로 따라가시면 구매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도 제가 승무 투포를 잡거나 승무패로 지었던 경기들도 어느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최종픽을 구성하시는데 활용만 하시고 제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풋볼살롱이 이렇게 찍는가 보다 정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8번부터 빠르게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카디스의 단통패를 받고 최종픽에서도 카디스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메시 선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원정에서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메시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를 했고 메시, 쿠티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기간에 휴식을 취했다는 점은 카디스 원정을 떠났을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상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피케, 안수파티, 세르지 그리고 움티티 선수까지 주축 자원들이 수비진과 공격진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했는데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꾸준히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메시 선수를 원정길에 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리즈만 선수를 비롯해서 백업 자원인 브레이스웨이트 등이 골맛을 보면서 메시 선수의 체력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로테이션의 이유로 빠진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카디스 역시 지금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인데 문제는 지금 4승을 거뒀는데 그 4승이 모두 홈이 아니라 원정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4차례나 하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무려 4승이나 거뒀는데 문제는 홈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2무 3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홈에서는 2골 7실점이나 하면서 실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골도 경기당 0.4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가 최근에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약한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카디스 쪽에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지는데 주전 중앙 수비수인 후안 칼라 선수가 아웃이 됐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세 마리 선수까지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서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하고 더욱이 베테랑 간판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최전방의 알바로 네그레도 선수가 2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 선수마저 지금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카디스가 실점을 12골이나 하고 있는데 후반 막판에 3골 25%의 비중으로 후반 막판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해당 구간에서 3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 특유의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최근에 백업 멤버로도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더욱이 메시와 쿠티뉴 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바르셀로나가 주축 선수들 피케와 안수파티가 빠졌다고 해도 체급상에서 앞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디스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패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제가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 못지않게 이변으로 꼽는 경기인데 9번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그라나다와 우에스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포를 잡고 그래도 홈에서 강한 그라나다 사이드를 보려고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우에스카 쪽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패 투포를 잡을까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의 첫 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우에스카입니다. 우에스카가 올 시즌 승격팀인데 0승 7무 무려 무승부가 7차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스카가 아니라 무에스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데 이 무에스카가 그라나다를 상대로 충분히 리그 첫 승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라나다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4패라는 침체에 빠졌는데 그나마 라리가 홈 경기에서는 3승 1무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아인트호벤 그래도 네덜란드의 강호라고 볼 수 있는 이 아인트호벤과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문제는 결과뿐만 아니라 유로파리그에서 주축 선수들인 루이스 미아, 솔다도, 마티스 등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지금 우에스카가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 우에스카가 그라나다를 압도하는 면이 있고 우에스카가 승리는 없지만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에스카가 원정에서는 4무 2패를 거뒀는데 11실점으로 실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정에서 소시에다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팀을 상대로 한 두 경기를 제외하면 원정에서 3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에스카가 무승부를 거뒀던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아레알 원정에서 1대1,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0처럼 강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라나다가 폼이 저하된 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을 했었죠. 7명의 선수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체적인 팀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7명 정도이고 코칭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9명, 10명가량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됐었는데 귀신같이 그 이후에 라리가에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제 아무리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인 팀 퍼포먼스가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인트호벤에게 0대1로 패배를 했다는 점은 우에스카가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지만 그래도 직전 세비야 경기에서도 80분까지 잘 버티다가 한 골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우에스카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지금 마탱이가 조금 간 그라나다를 상대로 충분히 리그 첫 승을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에스카의 습성상 무승부를 베이스를 깔고 전체적인 팀 퍼포먼스가 저하된 그라나다가 우에스카에게 패배하는 그림까지 조금은 그려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경기 승무에서 무패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8골을 넣고 있고 그라나다는 리그 11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화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특유의 끈끈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그라나다에게 실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의의 일격을 가한다면 충분히 우에스카가 리그 첫 승을 수확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대로 리그 첫 승을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 제가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 슈투트가르트의 곤잘레스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슈투트 사이드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틀어보려고 합니다.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는 개인적으로 1번 경기 레반테의 헤타페만큼이나 헷갈렸던 경기인데, 저는 이 두 팀이 그래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전력상 맞붙으면 5대5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단통 무승부를 한번 과감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안픽에서 말씀드렸던 이 곤잘레스 선수가 공격수인데, 슈투트가르트가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한 팀이죠. 슈투트가르트가 2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승격을 할 때 이 곤잘레스 선수가 14골 3도움이나 기록을 한 에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론지라고 볼 수 있는 키커의 보도에 따르면 곤잘레스 선수가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 곤잘레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화력이 강한 팀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17골, 승격팀 치고는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17골이 분데스리가 현재 최다 득점 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특히나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골 5실점으로 2승 2무 패배가 없는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곤잘레스 선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원정 깡패인 슈투트가, 브레멘이 또 홈 고자 성격이 있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 홈 19경기에서 승리가 단 2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승리를 홈에서 따내지 못하는데, 그러한 홈 고자를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강한 모습, 그리고 곤잘레스까지 들어온다면 특유의 17골이라는 화력이 집중이 되면서 충분히 단통 사이드를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곤잘레스 선수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최전방에서 조금은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더욱이 이 플레이메이커인 디다비 선수도 곤잘레스 선수와 더불어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하는데 공을 세웠던 선수인데, 이 플레이메이커인 디다비 선수까지 없다면 최전방에서 마무리까지 조금은 문제가 있고, 마무리뿐만 아니라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플레이메이커까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 윙백인 와만 기투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만 기투카의 측면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슈투트가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백업 공격수인 키가 2m나 되는 이 칼라이지치 선수가 3골 3도움으로 백업치고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의 와만 기투카의 크로스에 의한 칼라이지치의 뚝배기를 보는 패턴이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곤잘레스 선수가 없다면 슈투트가르트가 자랑하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상황에서의 득점은 조금은 저조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브레멘이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3대5로 패배는 했지만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볼프스와 원정을 치르기 전에 홈에서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를 했는데, 바이에른 미넨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 브레멘이 3백을 들고 나왔는데, 그 3백이 토프락, 프리들, 그로스로 구성된 이 3백이 바이에른 미넨의 에이스인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유효 슈팅 빵개로 막아내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고,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브레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 벨코비치 선수가 빠져서 전력 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벨코비치 선수 대신에 토프락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바이에른 미넨전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벨코비치 선수의 부상 공백은 의외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레반도프스키를 꽁꽁 묶었던 이 토프락, 프리들, 그로스의 탄탄한 수비벽이 나온다면 지금 브레멘이 최전방 공격 쪽에 풀크루그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조금은 최전방 공격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곤잘레스와 풀크루그가 없는 가운데 최전방 공격 쪽에서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충분히 브레멘이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이 3백 라인을 가동하면서 득점,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겠고, 슈투트가르트 역시 공격은 주도하지만 최전방의 결정력에 문제가 있으면서 난타전 양상이 보이지만 의외로 골이 터지지 않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슈투트가르트가 직전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브레멘은 1대1로 비겼었죠. 그런데 그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가 곤잘레스 선수와 디다비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넨을 상대로 슈팅 15개나 때리는 등 공격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의 공격수 쿨리발리 선수가 와망기투카, 제가 슈투트가르트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곤잘레스 선수와 더불어서 신흥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 와망기투카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고 신의 공격수 19살의 공격수 쿨리발리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곤잘레스 선수가 없는 최전방 그 공격수 자리를 신의 공격수 쿨리발리가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득점을 했던 감각을 살린다면 충분히 슈투트가르트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는 오사수나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오사수나 단통패, 그러니까 베티스 사이드를 봤는데 저는 최종 픽에서는 오사수나 사이드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무, 투포를 잡을까 하는데 제가 베티스 사이드에서 오사수나 사이드로 틀은 이유는 오사수나가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홈에서 2승 1무 2패 쉽게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도 2차례나 하고 기본적으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차, 두 골차 꾸역승을 거두는 패턴인데 오사수나가 라리가 제공권 3위인데 올 시즌에 이 부디미르 선수라고 마요르카, 지난 시즌에서 마요르카 기성용 선수가 잠깐 뛰었던 그 마요르카에서 공격을 홀로 책임졌던 뚝배기로 공격을 책임졌던 190이 넘는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오사수나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공권이 좋은 팀인데 부디미르까지 최전방에 들어오면서 세트피스 상황이든 오픈플레이 상황이든 최전방에 부디미르를 향한 크로스 공격과 고공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가 베티스를 상대로 홈에서 끈끈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세트피스 등 한 방으로 한 골차 꾸역승을 그려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 더욱이 제가 최소 무승부를 잡을 거라고 예측을 한 이유는 바로 오사수나가 이 중앙수비 라인이죠. 주전 중앙수비수 라인인 가르시아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합니다. 지난 시즌에 두 선수 모두 30경기 이상 소화한 오사수나의 주전 수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더욱이 이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3골을 넣었었고, 가르시아 선수는 에르난데스 선수보다 조금 빨리 복귀를 해서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중앙 수비수가 둘이나 들어오면서 제공권이 더 강해진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수비면에서도 조금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르시아, 에르난데스, 그리고 부디미르, 영입생 부디미르까지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이 이 제공권 3위를 달리고 있는 오사수나가 한 방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반대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앞서는 면이 있었고, 베티스의 특징이 윙플레이, 측면 공격을 주로 하고 쇼패스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더욱이 올 시즌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4승 7패를 거두고 있는데 굉장히 원정에서도 2승 4패 5골을 넣었는데 무려 실점이 14골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빠꾸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베티스인데 이 베티스가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합니다.
주전 골키퍼인 브라보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핵심 미드필더 공격 플레이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이 카날레스 선수, 스페인 대표팀에도 뽑히는 이 카날레스 선수가 1골 4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지금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날레스 선수가 나오지 못했을 때 베티스가 두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이 베티스가 플레이메이커인 카날레스가 없다면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두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것이 그를 방증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베티스가 쇼패스와 이 공격적인 축구를 즐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라보 골키퍼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 클라우디오 브라보 선수죠. 맨체스터 시티에 있었던 선수인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골키퍼가 에데르송 골키퍼인데 이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골키퍼의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빌드업이라고 하죠. 패스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인데 이 에데르송 골키퍼가 영입이 되기 전에는 이 브라보 선수가 빌드업이 좋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에데르송 선수에게 밀려서 스페인까지 떠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 브라보 선수가 굉장히 발밑이 좋고 패스와 빌드업이 좋다는 점에서 베티스가 쇼패스 빌드업을 추구하는 팀인데 그렇다면 이 브라보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후방 빌드업이 공격 작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전 골키퍼 브라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수비 상황에서의 어떤 전력 누수뿐만 아니라 베티스가 자랑하는 쇼패스 빌드업이 후방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이 2선 핵심 자원인 카날레스까지 못 나온다면 후방부터 공이 전개되지 않는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사수나의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주전 중앙수비수인 제공권이 좋은 이 이총사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부디미르와 더불어서 제공권 3위에 빛나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 충분히 오사수나가 한 골차 신승을 거둘 수 있고 최소한 중앙수비수 라인이 복귀를 했고 베티스의 화력이 지금 두 경기째 무득점 카날레스의 부상에 맞물려서 두 경기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 카날레스가 없을 때 그 공백을 메워줘야 할 페키르 선수까지 7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자랑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짧은 패스에 의한 화력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가 후방 빌드업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브라보 골키퍼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전 센터백 만디까지 부상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가 여러모로 전력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과는 완전히 다르게 베티스의 첫 무승부, 제가 우에스카의 첫 승을 키워드로 꼽았고 무승부도 옆에다 적어놨는데 그 첫 무승부가 베티스가 올 시즌 첫 무승부까지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오사수나 역시 뚝배기 한 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리그에서 8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득점력이 굉장히 빈곤한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베티스의 화력이 조금 셌다고 보는데 카날레스와 브라보가 없다면 후방에서 전개하는 베티스 특유의 쇼패스 빌드업이 살아나는 공격이 제어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빈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잡는 그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사수나의 뚝배기 한 방이 발휘가 된다면 오사수나의 특유의 홈 꾸역승 패턴이 나오면서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베티스의 첫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경기가 11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2번 경기는 샬케 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레버쿠젠 사이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샬케의 단통패,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 물음표를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샬케 쪽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결장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샬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샬케 쪽에 지금 샬케가 공수에서 굉장히 문제인데 실점도 28골로 비정상적으로 많지만 지금 리그에서 6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빈공이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주전 공격수 파시엔시아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더욱이 후보 공격수 이비세비치 선수는 지금 방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코치진과 어떤 잡음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유망주 공격수인 쿠투추 선수까지 코로나19 이후에 격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전 공격수 파시엔시아를 필두로 해서 백업 자원들까지 모조리 지금 이탈을 한 것이 샬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가 레버쿠젠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샬케가 지금 2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분데스리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역대. 굉장히 슬픈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지금 분데스리가 최다 무승 기록이 타스마니아 베를린이라는 팀의 31경기 무승이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65년도, 66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졌던 이 타스마니아 베를린의 31경기 무승 기록이 최고 기록인데 지금 샬케가 그 기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타스마니아 베를린의 수뇌부죠. 타스마니아 베를린의 수뇌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진심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샬케가 빨리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스마니아의 베를린이 굉장히 이 31경기 무승, 승리가 없는 이 최고 기록으로 항상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 타스마니아의 베를린의 어떤 고유 명사가 됐다고 합니다. 31경기 무승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 31경기 무승, 어떻게 보면 축구적으로는 불명예인 기록인데 이 기록이 팀의 정체성이 돼버리면서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샬케가 자신들의 31경기 무승 기록을 넘어선다면 구단의 정체성마저 사라진다고 굉장히 진지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샬케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지 못할 어떤 인터뷰인데 이 타스마니아 베를린 입장에서도 샬케를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샬케는 28골이나 실점하고 있는 수비도 문제지만 지금 파시엔시아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수들까지 모조리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고 주전급 미드필더인 벤탈렙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전 센터백 사네는 A매치 이후에 부상 중이고 주전 골키퍼 론나우까지 불투명하고 센터백인 카바까지 불투명합니다.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하리도 불투명하고 주전 골키퍼 론나우뿐만 아니라 백업 골키퍼인 페어만까지 나오지 못해서 지금 3번 골키퍼가 지금 레버쿠젠을 상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레버쿠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프스부르크에 이어서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5승 3무로 좋은 모습이고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흐름이 4승 1무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유로파리그 니스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후반 초중반에 주축 선수들을 대거 교체를 해주면서 다가오는 샬케 원정에서 체력적인 대비까지 마친 것이 레버쿠젠입니다. 리그 원정과 홈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지금 부상 결장자가 굉장히 많고 25경기째 무승을 거두고 있는 굉장히 마탱이가 간 샬케를 상대로 레버쿠젠이 패배하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레버쿠젠 역시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아랑기스 선수가 2달 가까이 부상 중이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스벤 벤더 선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전 공격수인 알라리오 선수가 불투명하지만 벨라라비 선수까지 불투명하지만 최전방에 패트릭 쉬크 선수, 라이프치히에서 영입한 이 쉬크 선수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샬케를 상대로 마탱이가 간 샬케를 상대로 충분히 원정에서 좋은 모습 볼프스부르크와 둘이 유의하게 분데스리가 무패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이 샬케를 상대로 승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샬케 무승부 물음표를 적어놨던 이유는 샬케가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취약 시간대가 후반 51분부터 60분 그리고 전반 31분부터 40분에 무려 11골이나 몰아서 실점을 하는 취약 구간인데 레버쿠젠이 올 시즌 리그에서 16골이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샬케의 취약 시간대에는 이상하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골을 넣지 못한 구간이 바로 샬케의 취약 시간대라는 점에서 만약에 샬케가 취약 시간대를 버텨내고 그래도 홈에서는 돌풍의 팀인 우니온과 슈투트가르트와 무승부를 거뒀다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샬케가 언제까지나 패배나 혹은 패배를 하는 경기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샬케의 어떤 최대 이변으로 꼽은다면 무승부까지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너무나도 부상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스마니아의 어떤 열렬한 응원을 받겠지만 그 응원만으로는 샬케가 체급 차이가 나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혹은 무승부까지 거두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샬케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엘체의 경기인데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비아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픽에서는 저는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엘체를 무승부를 바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엘체가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체가 승격팀이죠. 카디스, 우에스카와 함께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승격팀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 3승 4무 2패를 거두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에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있는데 2승 1무 1패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2번이나 있고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에서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엘체를 항상 분석을 해드릴 때 엘체의 특징으로는 좌우 윙백인 피델과 호산 선수가 윙백인데 굉장히 공격의 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선수가 2골씩 넣으면서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윙백에 의존하는 측면 공격에 의존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델의 왼쪽에 피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고 근데 호산 선수가 결장을 지난 경기에서 복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호산 선수까지 지금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루카스 보예 선수가 올 시즌 2골을 넣고 있는데 최전방 쪽에서 지난 카디스전에서 골을 넣은 이후에 옐로카드 2장을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체가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닙니다. 리그에서 지금 몇 골을 넣고 있냐면 리그에서 9골을 넣고 있는데 좌우 윙백인 피델이 2골씩 넣고 있고 루카 보예가 2골을 넣고 있어서 루카 보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루카 보예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한다면 왼쪽에 피델과 오른쪽에 호산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이어지면서 엘체가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더욱이 비아레알이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엘체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아레알이 지금 주중에 유로파리그를 펼치고 왔습니다. 주전 유로파리그 원정을 떠나서 1대0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그 경기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주축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체력 안배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최전방에 알카세르 선수 5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알카세르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불투명하지만 최전방에 그래도 모레노 선수랄지 그러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엘체를 상대로 충분히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비아레알은 최근에 무승부가 조금 많았습니다. 3연속 3무가 있었는데 그중 2무가 바로 레알과의 홈경기 그리고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이 3무가 나쁘지 않은 결과이고 최전방과 그리고 백업 공격수 바카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최전방에서 화력이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엘체를 상대로는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홈 극강의 비아레알이 엘체가 그래도 루카 보야가 최전방에서 골을 조금은 넣어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못 나온다면 좌우 윙백인 피델과 호산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아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래도 엘체가 원정 경기에서 특유의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아레알이 무승부가 많다는 흐름이 아무래도 알카세르가 최전방에 나오지 못하고 주전 왼쪽 측면 자원인 고메즈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엘체의 짠물 수비가 더해진다면 무승부가 최대 이변으로 뜰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이 엘체와의 7경기에서는 패배가 없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 이변이 나온다면 비아레알 패보다는 엘체의 무승부가 최대 이변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회차 마지막 경기는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초안픽에서는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알라베스의 무승부를 바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픽에서는 알라의 단통패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유로파리그에서 68분이나 소화했는데 주전 라인업이 조금은 경기를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과정에서 주전급 선수들이 조금 경기를 많이 소화를 해서 알라베스 원정을 떠났을 때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시에다드이지만 그래도 지금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승 2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4승 1무 패배가 없고 12골 2실점이라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다비드 실바가 돌아온 상황에서 오야르사발 포르투가 화력이 살아난 이 소시에다드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알라베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5경기 2승 3무로 패배가 없는 흐름 속에서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승무패 역배가 뜨는데 어떤 공을 세웠는데 알라베스가 지금 무패 흐름 속에서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는 홈에서는 화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2승 1무 2패로 1승 3무 2패를 거두고 있는 홈 경기보다 원정에서 좀 더 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알라베스를 말씀드릴 때 제가 최전방에 호셀루와 빅앤 스몰 조합을 구성하는 루카스 페레즈 이 투톱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호셀루 페레즈 조합이 그렇게까지 골 결정력이 좋지 않습니다. 최전방에서 호셀루 선수가 190이 넘는 장신이고 제공권이 상당히 좋은데 알라베스가 라리가에서 제공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이나 넣고 있는데 문제는 세트피스 상황, 수비 상황에서도 3골을 넣고 있습니다. 3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는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역시 제공권이 라리가에서 5위에 해당을 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을 넣고 있고 반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는 오히려 알라베스보다도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호셀루를 필두로 한 라리가 제공권 1위 팀이라고 할지라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5위,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넣고 있고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단 한 골도 먹고 있지 않은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장점인 제공권이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살아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공권이 막힌다면 소시에다드 특유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유기적인 공격 패턴이 나오면서 충분히 알라베스를 원정에서 강한 소시에다드가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절반 가까운 골을 넣고 있는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알라베스이고 더욱이 알라베스가 실점이 13골을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시간이 후반 71분부터 80분에 3골을 실점을 하면서 가장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고 81분부터 90분에도 3골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후반, 중후반과 후반 막판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소시에다드가 해당 구간에서 무려 8골이나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후반, 중후반과 막판에 소시에다드가 무려 18골이나 넣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소시에다드가 주전 센터백인 엘루스톤 선수가 갈비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이 엘루스톤 선수 대신 나오고 있는 이 주벨디아 선수가 최근에 3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우측 풀백인 고로사벨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이 다비드 실바 선수가 지난 유로파 리그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력 누수보다는 강화 쪽이 오히려 있는 것이 소시에다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국가대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야르사발 선수가 지난 시즌 이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견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던 오야르사발 선수의 발끝이 터져준다면 충분히 알라베스를 원정에서 소시에다드가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2회차 분데스 라리가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금액이 두 차례나 2월이 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 소식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중이 되실 경우에는 제가 올리는 공지사항이나 이러한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를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컨텐츠, 승무패 컨텐츠,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럼 축구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